불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4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3.1운동 이전의 민족운동을 주제로 1910년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방향은 어땠고 1910년대 국내와 국외에서 전개된 항일 민족운동은 주로 어떠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910년대는 앞선 시간에 배웠듯이 가혹한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일제는 안학사건, 백오인 사건 등을 일으켜서 독립운동을 탄압하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의병운동이나 비밀 결사 형태로 독립운동이 지속됩니다. 대놓고 할 수 있는 의병운동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의병운동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915년 마지막 의병장으로 평가받던 최응언 의병장이 평안도 서북지역에서 체포됩니다. 1915년이에요. 나라 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병은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비밀 결사 지하에 숨어들어서 비밀리에 준비를 하는 거죠. 의병장 출신이었던 임병찬. 이 임병찬은 자신의 스승을 따라서 대마도까지 쓰시마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요. 구한말의 의병장이었던 최익현 선생이 바로 임병찬의 스승입니다. 그의 제자였던 임병찬.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분은 의정척사 계열의 의병투쟁을 계승하고 있다. 양반 유림들의 의병투쟁을 계승하고 있다. 그 성격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왕운동이죠. 왕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싸우는, 왕에게 충성하는 세력입니다. 고종이 비밀 지시로 의병투쟁을 명령합니다. 유생을 모아서 의병운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고 만든 게 바로 독립의군부입니다.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 입장에서 의병전쟁을 계획하죠. 복벽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왕정 복고, 다시 이렇게 왕에게 모든 권력을 돌려주자, 왕을 다시 세우자 라는 거죠. 나라가 독립하면 그 모습은 공화정이 아니고 왕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병찬 등은 국권 반환을 요구한다 라는 이 요구서를 비밀리에 작성해서 조선 총독과 일본 총리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원래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만 발각되어서 해체돼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광복회라는 게 조직되는데요. 비밀 결사체로 조직되는데 대한광복회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권 피탈 과정을 살펴볼 때 1학기에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는 의병운동 플러스 실력 양성운동이다 라고 해가지고 관심있게 봤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대한광복회는 대구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인데요. 경북 영주, 풍기 이쪽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최기중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던 풍기광복단, 의병운동 계열입니다. 이들과 대구를 중심으로 박상진 등이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었던 조선 국권 회복단, 이쪽은 실력 양성운동 계열이죠. 이 두 세력이 손을 잡고 만든 게 대한광복회입니다. 이들은 공화정을 표방합니다. 공화정 형태의 근대 국가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당시 대체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복벽주의적인 입장이 강한 상황에서
나라가 망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독립한다면 당연히 왕이 다시 권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을 때 아니다. 왕정은 이제 끝났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공화주의로 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대한광복회입니다. 이들은 군대식으로 조직을 했고 해외에 비밀리에 군관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처단 등의 활동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군관학교를 해외에 만들기 위해서 군자금이 필요하니까 이 군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만 일제에게 발각돼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분들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미 지역의 독립운동가, 구한말의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 왕산 허위 일가가 이 집안이 또 독립운동 집안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집안 아니겠습니까? 이 박상진 선생은 바로 이 왕산 허위 선생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왕산 허위와 관련이 있었던 경상북도 관찰사까지 했던 장승원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구미 사람입니다. 칠곡 구미죠.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 사람이 친일 흐름으로 가는 친일파가 돼버립니다. 근데 박상진은 왕산 허위와 장승원 사이의 관계를 알죠. 그래서 장승원에게 군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협조 요청, 협조 형식을 띤 협박이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장승원이 이 박상진을 신고해버리는 바람에 일제에 체포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최기중이 장승원을 응징하죠. 그래서 이 친일파 장승원을 처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제에게 본격적으로 꼬리가 잡혀서 해체되기에 이르는데요. 이 대한광복회에서 활동했던 사람 중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김좌진 장군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송죽 결사대라고 부르는 송죽회,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와 학생들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성학교 졸업생들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비밀결사단체 기성단도 있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국내는 이렇다면 국외는 비교적 활동하기가 쉽겠죠? 국외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건너간 곳이 만주 아니겠습니까? 특히 간도 지역이죠.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서간도는 남만주 지역입니다.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했고요. 독립을 준비하는 독립운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련령인 연해주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만주 지역에서는 주로 국내와 가깝기 때문에 한반도와 가깝기 때문에 여차하면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만들어서 여차하면 무장투쟁으로 국내 진공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낼 수 있죠. 독립전쟁을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독립운동 기지가 집중적으로 건설된 곳이 만주 지역입니다. 학교도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거죠. 서간도 지역은 신민회가 중심이 돼서 만듭니다. 이건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우리 지역 경북 지역 분들이 특히 여기서 많이 활동을 하죠. 유하연 삼원보라고 하는 곳에서 신민회 분들이 중심이 돼서 경학사를 만듭니다. 밭갈경, 배울학, 밭 갈면서 배우자, 농사도 짓고 공부도 하면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 삼원보에.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새롭게 우리 민족을 흥하게 하는 학교, 신흥 강습소를 세웁니다. 왜 강습소라고 했을까요?
중국 땅에서 무장 군대를 기를 수 있는 군관학교다, 무관학교다라고 해버리면 중국 사람들이 의심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글 가르쳐주는 강습소다. 이 신흥 강습소가 후에 신흥 중학교 그리고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해 갑니다. 이곳에서 배출된 독립군들이 이제 독립군의 주류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들을 했다. 북간도 지역이 이제 사실상의 간도죠. 서간도 지역은 남만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도라고 하는 지금 말하는 지역은 북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북간도 지역은 일찍이 많은 조선인들이 뭐 청나라 시절부터 그 간도 협약에 맺어질 무렵에 조선인이 90% 9할이 조선인이고 1할이 청나라 사람 중국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조선인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단체도 만들 수 있고 독립운동 기지, 한인들의 마을들이 형성돼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중심지에는 이제 용정, 예, 명동촌, 용정촌, 명동촌 등의 학교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간민회, 간도 백성들이란 뜻이겠죠. 간민회 같은 단체들 또 만들어져서 동포사회를 이끄는 자치기구로서 간민회 같은 단체도 만들어지고요. 서전, 서숙, 명동학교 등의 학교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09년 나철이 만든 대종교, 당군을 숭배하는 대종교 있지 않습니까? 이 대종교 나철이 만들었죠. 이 대종교가 이 일대에서 굉장히 멀리 확산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일제라든가 중국의 의심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려면 교회 같은 종교시설이 좋겠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 단체 성격이 강한 대종교 교당, 교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종교 신자들이죠. 근데 사실상 독립운동가들이죠. 이 시대의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다 대종교 신자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대종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중광단. 이 중광단이 이제 3.1운동 이후에 북로 군정서로 개편되죠. 북로 군정서 나오면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이 경학사가 나중에 이제 부민단으로 바뀌고요. 이 경학사에서 넘버 2 부사장을 했던 분이 바로 안동 출신의 이상용 선생. 나중에 이 부민단을 만들었을 때 단장을 하신 분이 구미 출신의 왕산 허이 집안이죠. 허혁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학사든 부민단이든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에 우리 경북 지역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다. 이 부민단이 나중에 한족회로 바뀌고요. 이 한족회가 나중에 서로 3.1운동 이후에 서로 군정서로 개편되는 거죠. 북로 군정서, 서로 군정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북간도 지역은 북로 군정서, 서간도 지역은 서로 군정서. 뭔가 이렇게 통일된 모습이 있죠?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연해주 지역에서는 일찍이 뭐 러시아 시절부터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뭐 이때 당시는 아직 제정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 지역 연해주 개척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죠. 농업 위주로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 살고 있었고 초기에 나라 망하고 나서는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것이 간도보다 오히려 연해주가 더 활발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의 신안촌, 새로운 한인들의 마을이죠. 신안촌이 건설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주 지역의 그 한계마을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승희 선생이 그 연해주와 중국의 국경 지역이었던 밀산부라고 하는 곳에 한민족을 흥하게 하는 동네 한흥동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도 하죠. 물론 이건 이제 중국이냐 러시아냐라고 하면 중국 쪽 땅이니까 뭐 중국이라고 해야겠죠. 이 위에다 넣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는 이상설과
이동희를 중심으로 대한광복군 정부도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 직업을 권장하는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는 권업회라고 하는 단체가 먼저 만들어지죠. 근데 이 권업회는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 연해주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인권 신장 뭐 이런 활동들을 해 갑니다. 그리고 이 권업회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상설을 대통령으로, 이동희를 부통령으로, 정부통령으로 삼는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그 일제하고 관계가 좀 악화될까 우려했던 러시아 정부가 방해해서 제대로 활동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고 나서 이 이동희를 중심으로 한인 사회당,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인 한인 사회당이 만들어져서 활동하게 되죠. 연해주 지역에서는. 미주 지역에서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이렇게 노동 이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와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미주 지역에서 이제 대한인 국민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선생님이 1학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있었죠. 이 국민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10중 8구 뭐다?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미주 지역이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들이 많겠죠. 이 대한인 국민회는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을 지원합니다. 간도 지역에도 그러니까 국민회 군이 있다. 기독교 단체고 기독교 독립군입니다. 그들의 큰 경제적인 지원도 이 미주 지역의 대한인 국민회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와이 지역의 동포들은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눈물 나죠? 무슨 말이냐? 낮에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죽으라고 일하고 밤이 되면 이제 무장운동,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검술이라든가 이런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독립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박용만. 나중에 이 하와이 지역에서 이승만과 자신이 초대해서 하와이로 왔던 이승만과 노선투쟁의 갈등을 보이죠. 박영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그걸 준비해야 된다 해서 군사훈련도 하고 대조선 국민군단도 만들었지만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외교 독립운동에 치중을 하죠. 이것만 해도 벌써 18분이 돼버렸네요.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고 끝내긴 해야 되겠네요. 지도 살펴봅시다. 흐리죠? 자, 대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위치를.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할 수 있겠지만 미리 해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아까 서간도 지역에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죠? 삼원보. 왜 안 쓰죠? 삼원보. 여기에는 어땠습니까? 이 지역에서는 만들어진 단체, 처음에 경학사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죠. 나중에 이름을 부민단으로 바꾸죠. 이게 한족회로 가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서로 군정서로 발전해 가죠. 그리고 이곳에는 학교도 있었죠. 신흥 강습소에서 출발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뭐가 된다고요? 신흥 중학교를 걸쳐서 신흥 무관학교가 되죠. 그 다음에 백두산. 우리 민족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 간도 지역 아닙니까? 이 북간도 지역 용정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서는 어때요?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 학교, 이상설이 만들었던 거, 명동학교. 이 명동학교 출신들이 누가 있어요? 윤동주 선생, 문익환 선생,
다 이 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연변의 중심지인 옌지가 있죠. 여기에는 단체로서 간민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대한국민회, 기독교 단체겠네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여기보다 살짝 위쪽에 왕청현, 왕칭이라고 중국 표현을 해야겠네요. 여기에서는 대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중광단. 이 중광단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북로 군정서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서는요, 블라디보스톡이 중심지죠.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에서는 무슨 단체? 권업회가 있었죠. 이 권업회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로서 자치정부를 만드는 게 이상서를 정통령으로 대통령, 그 다음에 이동희를 부통령으로 하는 대한광복군 정부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제 3.1운동 이후에 여기에서는 이제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정부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20분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